음, 보자. 두 직선 L1과 L2의 교점을 A라고 하고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어디까지 내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읽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 요 녀석 어떻게 그려지죠? 그려볼까요? 그려볼까요? 좀 밑으로 그릴게, 선생님이. 요 녀석은요, x절편이 얼마예요? x절편.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도 돼요. x절편, y가 0이었을 때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y절편 얼마예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요렇게,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요걸 그대로 이으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게 지금 L1이에요, L1. 두 번째 거, L2. L2를 이제 그려봅시다. X절편 4. 4. Y절편 얼마죠? X가 0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여기 Y절편 똑같네. 교점을 내가 굳이 연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녀석은 이렇게 해가지고 L2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교점을 A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교점이죠. 교점 A. A는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2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겠죠. 마이너스 1, 0, 4, 0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읽었어요. 읽어졌죠? 두 줄 읽었어, 두 줄. 두 줄 읽었어. 두 줄 읽었고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제1사분면, 여기가 지금 제1사분면이죠.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제1사분면이 여기 있습니다.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점, 지금 점을 찍기가 좀 애매하죠.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찍지는 못하고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 삼각형 ABC는 이제 우리가 알죠. 이게 삼각형 ABC인데 얘가 직각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얘의 기울기가 얼마고? 2분의 1이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접원을 이야기하려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을 아느냐?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을 아느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 뭐가 돼요? 빗변의 중점이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외심이 되고요. 외심이 되고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지죠. 원. 원. 원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연습 좀 했어야 되는데. 원이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네. 안 만들어지는데 잘. 좀 더 다시. 됐어요. 아무튼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외접원이고요. 외접원의 중심은 뭐 요 정도에 있겠네. 그러면 여기. 그지? 요 정도에 있겠네. 외접원의 중심이 요 정도.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외접원 위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이제 여기 읽어봅시다. P는 제1사분면에 있고요. 외접원 위에 Q가 있어요. Q가. 여기 위에 Q가 있어. 그런데 PBC의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 PBC? P가 어디에 있는데? 그래, P가 뭐 어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거의 무게중심이 원 위에 존재하는 Q다. 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제 그림 그리기 좀 편하게 만드는 거야. 삼각형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3배다. ABC의 3배. 아, ABC가 얘잖아, 얘. 이거의 3배래. P를 찍으면 이 삼각형 PBC가 ABC의 삼각형의 넓이의 3배라고요. 누가 공통이야? PBC와 ABC는 뭐가 공통이에요? BC가 공통이에요. BC가. BC가 공통이니까 BC를 밑변으로 두면 얘를 밑변으로 두면 얘의 높이에 얘 높이가 지금 이거잖아. 2잖아. 2. 맞습니까? 높이가 몇 배가 돼야 된다고? 3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죠. 제1사분면 위에서 6이 돼야 된단 말이야. 6. 6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y는 6이 있어요. y는 6. y는 6 위에 지금 p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p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또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여기가 지금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의 Q는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이 점에서 여기에 중점으로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 위에 지금 Q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들을 전부 다 식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길이를 식으로 안 하고 뭐 1대2 1대2면 몇 배란 얘기야? 2배란 얘기잖아.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이제 해설시처럼 말고 좀 더 쉽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자. 근데 지금까지 해석했던 걸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지금까지 해석했던 걸로. 기억.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리액션 좀 해줘. 맞죠?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그래. Q의 Y좌표는 2이다. Q의 Y좌표는 2이다 라고 했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야? 얘가 무게중심이래. 이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2대 1이야. 이게 2대 1이면 봐. 요렇게 하면은 여기도 평행하게 가면 여기도 2대 1이에요. 2대 1. 2대 1이야. 별거 아니야. 여기 높이가 얼마였지? 높이가 6이었죠. 높이가 6이었으니까 여기에 높이는 얼마여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니은까지는 괜찮은데? 괜찮죠? 지금 할만하죠? 요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높이가 2야. Y좌표가 2란 얘기지. Y좌표가 2. 근데 니네 이 원방 알아 몰라? 원방.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 중심이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얘. 이게 지름이잖아. 원방을 이야기해보자. 지름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예요, 여기가? 거짓말. 두 개 더하면 3인데? 두 개 더하면 3이에요. 그죠? 두 개 더하면 3이니까 2분의 3,0. 2분의 3,0이고 반지름이 2분의 5죠. 여기가 5니까. 맞아요? 반지름이 2분의 5. 그래서 원의 방정식.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원방을 내가 지금 작성을 해놓는 거야. 식은 요 하나면 충분해요. 원방이 어떻게 된다고? 원방. 여기다 쓸까? 여기다? 원의 방정식.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분의 25가 됩니다. 반지름이 2분의 5니까.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안 써도
안 쓰면 조금 더 고단해져.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왜 고단해져? 내가 지금 y좌표를 알거든. 그럼 이거 x좌표를 알면 p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왜? 1대 2잖아. 그쵸? 거기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 외분점이지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어요, 제가. 근데 그 우리가 외분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 아무튼 여기가 그냥 아무튼 1대 2야.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여기 봐. 일단 y가 2니까 일단 y 2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얼마야? 4는 4분의 16. 4분의 16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y에다가 2 집어넣었어요. x-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16 넘어갔으니까 4분의 9. 전개해도 되고 암산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는 4분의 9니까 0이지. x는 0 또는 3이죠. x는 0 또는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뭐라고? x좌표가 얼마라고? 0은 아닐 것 같은데. x좌표가 얼마예요? 3,2예요. 3,2. 그럼 이제 p의 좌표 찾아보자. p의 좌표. p의 x좌표와 y좌표.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었어. 6이야. y좌표는 이미 6이야. 그죠? 이미 6. x좌표만 찾으면 돼. 얼마만큼 커졌지? 여기 x가 얼마만큼 커졌지? 얼마만큼 커졌어요, x가? x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지금 여기가 1대 2라고 그랬잖아. 얼마만큼 커졌어요? 2분의 3만큼 커졌어.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이거 얼마만큼 커져야 돼? 1대 2가 되려면 2분의 3만큼 커졌는데 1대 2가 되려면 얼마만큼 커져야 돼? 1대 2는 2배야, 2배. 아까 2배, 2배. 얼마만큼 커져야 돼? 2분의 3의 2배 해야 된다니까? 3만큼 커져야 되는 거야. 3만큼. 여기 봐봐. 2만큼 커졌잖아. 그러니까 2배, 4만큼 커진 거야. 1대 2.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느낌. 1대 2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럼 니네가 이걸 가지고 여기만 가지고도 식을 쓰면은 이만큼 나와. 몇 줄 나와, 몇 줄. 몇 줄 나올 게 아니라고. 니네한테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 요 정도 물어보는 거야, 요 정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인데 여기가 지금 1대 2래.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만큼 커져야 돼? 이거 얼마만큼 커져야 돼? 3만큼 커져야 되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지금 2분의 3만큼 커졌으니까 여기 3만큼 커지니까 3에다가 3 더하니까 얼마야? 6,6. 얘가 6,6이다 라는 이야기죠. 풀이 별로 없어요. 그림 하나에 원방 하나 그냥 선생님 써놨어요. 그죠? 그림 하나에 원방 하나. 그림은 필수고요. 도형 문제인데, 도형의 방 정식인데, 도형이 없으면 안 되잖아. 도형 안에서 해결을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야 돼. 좋아. 오래됐던 원방도 한번 건드려 봤고, 무게중심도 한번 건드려 봤고요. 삼각형의 넓이, 그치? 3배. 넓이가 3배라고 하면 높이가 3배 돼야 된다라는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 또 적용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런 적용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시킬 수 있겠는가를 고민을 해주자고요. 그 다음 문제. 내가 그때 이거 내가 그때 이거 풀어주면서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그치? 그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우개로 지우시고 21번을 한번 봅니다. 21번. 사실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는데 A에서 여기서 출발을 했네. 그렇지? A에서 문제를 읽어봐. A에서 출발하여 F까지 이렇게 돌아가. F까지 이렇게 돌아가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P까지 올라가면 여기 PFA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런 데 가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삼각형이 이렇게 P라는 점이 이렇게 바뀌면서 돌아간다. 뭐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야, 지금. P는 여기까지. 그랬을 때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 그치,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으면 움직인 거리가 1이지. 여기까지 갔어. 움직인 거리가 2죠, 2죠. 뭐 여기까지 갔으면 3일 것이고, 뭐 대충 여기까지 갔으면 뭐 2분의 1이 될 것이고, 아무튼 움직인 거리가 X야. 나한테는 이 X를 좀 다뤄봐라 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 합성함수로 이야기를 했어요. FFA가 32분의 9래요. 움직인 거리가 X였을 때 넓이가 32분의 9래. 32분의 9. 그치? 그럼 이걸 두 번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합성함수가 아니게 생각을 해서 합성함수를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합성함수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연속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32분의 9가 나왔겠구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같았으면 이 녀석을 T라고 뒀을 텐데 T라고 안 두고 여긴 지금 뭐라고 뒀어? 이 문제에서는 B라고 뒀어요. B. 누구를? FA를 B라고 뒀어. 그냥 요거 생각하는 거야. FA가 B라고 뒀을 때 FB가 32분의 9가 됐어.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그냥 FB가 32분의 9야. 합성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를 찾는 거야. B를 찾아서 또 집어넣으면 A를 찾으면 돼. 그렇게 합성함수가 아니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합성함수가 아니게. 오케이? 그럼 보세요. 32분의 9라는 넓이를 가지려면 32분의 9라는 넓이를 가지려면 이 문제를 다 못 풀어도 돼요. 지금 못 푸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 지금. 어려운 합성함수? 아니. 그냥 합성함수 문제는 합성함수가 아니게 푼다는 것조차 우리가 그 정도만 가지고 가도 괜찮아. 근데 이 함수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봤자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9래.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9래. 네? 근데 밑변이 얼마야? 밑변이 1. 밑변이 1이니까 높이가 얼마여야 돼? 네? 밑변이 1이니까 높이가 얼마여야 돼? 32분의 9가 나오려면. 밑변. 야, 밑변 곱하기 높이 h라고 해볼까?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32분의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h는 얼마여야 돼? h는. 맞아, 16분의 9야, 16분의 9. 16분의 9. 16분의 9. 그러면 16분의 9가 되려면, 높이가 16분의 9가 되려면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라는 거야.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 오케이?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 여기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삼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는 얼마? 지금 우리 수수께끼 같이 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니네한테가 조금 어려운 수수께끼인데 선생님이 수수께끼 힌트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여기 얼마야? 이 길이가. 해줘. 얼마야? 2. 여기는 얼마야? 루트 3. 루트 3. 1대 루트 3대 2예요, 지금. 그죠? 지금 저 정육각형 안에서 1대 루트 3대 2. 그러면 16분의 9는 어느 정도야? 16분의 9. 얘는 약 1.7 정도인데. 1.7, 그죠? 약 1.7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나는 밑변이 이거니까 높이가 16분의 9가 돼야 되는데 16분의 9는 얘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은 한 0.85 정도 되겠네, 그지? 0.85 정도. 얘는 지금 어느 정도야? 16분의 9는? 16분의 9는 어느 정도야? 얘보다 높아, 낮아? 낮죠? 얘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얘가? 16분의 9가? 9를 16으로 나누면 얼마야? 5. 0.5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0.5 얼마 정도? 0.8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감은 16분의 9가 되려면 높이가 16분의 9가 되려면 이렇게 왜 이래? 16분의 9가 되려면 한 요 정도가 한 16분의 9가 될 것 같아요. 이 높이가 16분의 9. 여기 정도, 그죠? 여기 정도. 여기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만큼을 돌아도 되고 아니면 이만큼을 돌아도 돼. 이만큼을 돌아도 돼. 그러면 이만큼을 돌려면 1, 1, 1, 1, 4점 얼마 얼마를 가야 되잖아. 지금 이만큼 가려면. 맞아요? 4점 얼마 얼마. 그런데 여기가 지금 16분의 9가 되려면 여기는 이만큼을 가려면 여기가 지금 16분의 9인데 16분의 9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루트 3대 2잖아 지금. 얼마만큼을 가야 돼? 16분의 9만큼 올라가려면 높이가 16분의 9인 이런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 삼각형을 만들려면 1대 루트 3대 2야.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해줘야지. 루트 3분의 2. 누구에다가? 16분의 9에다가 16분의 9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해줘야 돼.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그래서 약분시키면 얼마? 8. 루트 3. 루트 3. 약분시키면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B는요 8분의 3 루트 3이 되겠다. 16분의 9를 만들기 위해서는 8분의 3 루트 3이나 다른 녀석 뭐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여기 이렇게 이만큼 움직이는 뭔가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여기서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 이 넓이가 제일 커져봤자 아까 제일 넓이가 커졌을 때 삼각형을 선생님이 그려줬잖아. 넓이가 이게 제일 큰 거잖아. 높이가 제일 높았으니까. 1대 루트 3대 2.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니까 넓이가 제일 넓었을 때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fx의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이라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 b는요. fa거든. 그러니까 이 b는요. 누구보다 커질 수 없어. 2분의 루트 3보다 커질 수가 없어. 2분의 루트 3보다 커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2분의 루트 3은 1도 안 되는 값이란 말이야. 2분의 루트 3은 1도 안 되는 값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어. b는 여기 1보다 큰 이만큼의 값까지 갈 수가 없어. 얘는 되지가 않아. 얘는 4점 얼마가 얼마거든. 1, 2, 3, 4, 4하고도 얼마만큼 더 가야지 높이를 16분의 9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예 안 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요. 됐어. 첫 번째 빈칸 채웠고요. 그래서 B는 얼마 나왔다고? B는 얼마 나왔다고? 8분의 3 루트 3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는 거지. B가 8분의 3 루트 3이니까 FA가 8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8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다시 가보자. 8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여기 뭐 선생님은 좀 지우기가 편하네. 우리 친구들은 또 지웠어야지. 이렇게 8분의 3 루트 3.
8분의 3 루트 3도 그렇게 큰 값은 아니에요. 그죠? 8분의 3 루트 3도 얼마야 이거? 8분의 3 루트 3. 8분의 3 루트 3. 아까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커? 8분의 3 루트 3이 커? 2분의 루트 3이 커? 8분의, 이거 2분의 루트 3이라 그랬잖아. 다시 8분의,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 그랬잖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커요? 8분의 3 루트 3이 커요? 다시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 다시 설명할게. 여기 봐. 넓이가 8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밑변이 얼마여야 되고 밑변이 1이어야 되고 높이가 h여야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어야 되지. 그지? 다시 선생님 설명할게. 이렇게 되면 h가 얼마여야 돼 이번에는? 4분의 3 루트 3. 4분의 3 루트 3은 요 높이가 지금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지 않아. 그지? 2분의 루트 3보다는 커요. 그래서 뭐 대충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요만큼. 여기가 지금 4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이게 4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그러면 요게 4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이렇게 이만큼 움직여도 되고 요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지. 맞아? 끝났어. 지금 우리한테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이 값을 구하라고는 하지 않았어.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 뭐 물어봤어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여야지 요 지금 높이가 4분의 3 루트 3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두 점이 여기랑 여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이만큼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만큼 움직여야 되잖아. 그 두 개 더하래. 두 개 더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라고 하면 요거하고 똑같지? 더하면 어떻게 돼? 1 얼마예요? 더하면 응? 5죠. 5. 그래서 마지막 거기는 5가 됩니다. A의 값의 합은. 그럼 구해야지. 그럼 구해야 됩니다. 곱이야? 합 아니야? 아이, 속상하네. 곱을 구하라 그랬어. 선생님 문제 대충 읽었네. 그래, 합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자. 여기가 지금 얼마나 그랬지? 4분의 3 루트 3이라 그랬잖아. 그치? 4분의 3 루트 3. 그러면 요렇게 그냥 가서 어차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좀 똑같을 테니까 요렇게 가보자. 요렇게 삼각형을 가서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가 지금 4분의 3 루트 3이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지? 뭔 소리야? 1대 루트 3 대 2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뭘 곱하라고? 루트 3분의 2를 곱하라고 했잖아.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4분의 3 루트 3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요 길이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똑같잖아. 오케이? 요게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아까 합을 알려줬잖아. 합이 5라 그랬잖아. 하나가 2분의 3이면 얼마겠어? A는 2분의 3 또는 하나는 2분의 7이 되겠죠. 이게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니까 하나는 2분의 7이 됩니다. 곱하면 4분의 2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20 가나 4분의 20
답 나왔어요? 야, 니네도 알다시피 모의고사가 21번이랑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지? 날로 먹을 수 없어. 날로 먹을 수 없어. 수능 시험을 봐도 21번, 30번. 지금 니네 수능 번호 넘버는 좀 달라지겠다. 니네 넘버는 좀 달라질 것이고. 21번, 30번 형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 그걸 풀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요 정도가 이제 해석이 되게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들의 문장들이 읽어지겠죠. 근데 이것도 길지만 읽어진다 이거야. 읽어져 안 읽어져? 괜찮아? 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호흡이 굉장히 길어야 돼. 숨 오래 참기도 힘든데 이거 문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풀기 쉽지 않아요. 가자. 그 다음 다른 문제. 29, 30. 다른 거는 괜찮아? 27번. 27번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 27번. 27번. 그냥 풀었어도 해설 말고 선생님처럼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27번. 보자. 이 원. 27번. 원이 있어요. 원. C가 있어. 원 C. 원 C가 있고 원 C 다시가 있어요. C 다시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하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뭐 원의 중심 이렇게 됐으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뭐 B만큼 A만큼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봤는데 어떻게 됐어? 이 원의 중심이 C 다시 원 C 다시는 C의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원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네. 연습을 많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릴게, 선생님. 안 되겠다. 원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서로서로 지날 거예요.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서로서로 지나가게끔 이렇게 된 거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A만큼 B만큼 그런 상황인 것이고 뭐 요 얘기는 쌤이 좀 그리느라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그냥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직선 요 녀석에 모두 접한다라고 했어요. 요 직선에 모두 접한대. 위에 그려줄 수도 있고 아래 그려줄 수도 있고 속상하게 그냥 그릴게 이렇게 이게 접한대요. 그러면 내가 일단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1,0이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반지름을 얘하고 접한다라고 했어요. 얘하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R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R을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 1,0까지의 거리는 R이죠. 루트 4416 더하기 9 절대값 1,0이라 그랬잖아. 1, 0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1, 25.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됩니다. 그죠? 루트 25분의 25. 반지름은 5가 되고요.
반지름 5가 되면 반지름 5가 되면 여기 봐. 이거 길이가 얼마라고? 5라고요. 서로 중심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을 한번 보세요. 직선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야?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3분의 4. 기울기가 3분의 4. 이 녀석의 기울기가 3분의 4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만큼 커졌을 때 4만큼 커진다라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가 5면 여기가 3대 4란 얘기야. 이게 3이고 이게 4. 끝.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A, B, R을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들어가면 되는 문제. 얘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죠? 접하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죠? 3대 4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반지름 5만 구했으면 3대 4대 5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의 수잖아요. 좋아요. 그 다음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 29번.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식을 씁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잘 쳐다보세요. 잘 쳐다보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추론.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의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니네가 이 문제를 쉽게 푸는 거 한번 봅시다. fx는 누구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fx는 gx로. 식은 이렇게 쓰잖아요. 몫과 나머지 옆에다 이렇게 쓰시고 fx는 gx로 나누어.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지? 사실 여기 f0 이 녀석도 다 이렇게 주는 게 맞는데 따로 줬어요. 이것도 어떻게 적용을 시키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뭔 소리야?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gx로. 이거 되게 큰 수네, 그지? 큰 수가 있어요. 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거 봐. 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는 이미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다 더하면 15죠, 15. 그죠? 자릿수들의 합이 15입니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조건이 뭐야, 그러면? 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조건이 뭐야? K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돼. 맞아? 어떤 값하고, 봐봐.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fx 이렇게 돼 있어. 얘가 x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 이미 x로 나누어 떨어지지. x로 나누어 떨어졌잖아, 이거 이미. 그럼 x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얘도 x로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죠? 별거 아니야. 너 방금 배수라고 이야기했지? 배수라고 했어. A 더하기 B. A가 3의 배수야. B는 뭔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3의 배수야. 그럼 B도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맞아? 다시 다항식에서도
다항식에서도 이 녀석이 인수로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얘가 전체적으로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 그럼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 생각을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봐.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 전체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맞아? 이 전체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래서 gx로 한번 묶어봤어. gx로 묶어봤더니 여기 누구 남어? x 플러스 2 남고 여기는 gx.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gx가 있는 부분을 gx 이거 분배한 거야. 분배. 플러스 gx가 없는 부분 얘 분배해 주세요. 분배. x세제곱 2x세제곱 2x제곱 x세제곱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아 이거 지금 gx로 그냥 전개한 거야. 그런 다음에 gx로 묶은 거야. 암산 좀 되잖아 이 정도.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얘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제 다시 이게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얘 이미 gx로 나누어 떨어졌지? gx의 배수지? 그러니까 이것도 gx의 배수여야 돼. 이게 gx의 배수야. 이게 gx의 배수야. 그러니까 이 안에 인수들을 잘 조합하면 gx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요,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은 그냥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gx의 배수. 이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은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러면 gx 후보는 누구야? gx 후보는 x가 될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x 제곱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x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맞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잘 봐. F0은 0이 아니래. F0은 0이 아니래. 근데 만약에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g0이 0이면 f0도 0이어야 되잖아. fx 안에 인수가 하나가 gx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0이 0이 아니란 얘기는 g0도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g0은 0이면 안 돼요. g0은 0이면 안 돼요. 야, 얘. 그러니까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 얘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 x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만 가질 수 있어? 얘밖에 못 가져. 얘밖에 인수로 갖는다면. 그래서 gx는 x 플러스 1에다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x 플러스 1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 x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k 이런 것들을 붙여줘야 돼. 그치? gx는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인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gx는 x 플러스 1 얘가 봐봐 이제 엄밀하게 들어갈 거야. x 플러스 2를 가질 수가 있는데 봐 얘가 몇 차식이야? 몇 차 이하의 식이야? 2차 이하의 식이죠. 2차. 만약에 지금 gx가 뭐 3차야. 3차는 될 수가 없잖아, 일단. 3차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2차 이하의 식이야. 이제
더 섬세하게 문제를 지금 더 들어가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요 인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냥 gx는 상수일 수도 있어요. 상수. gx는 x 플러스 1도 아예 안 가질 수 있다고. 그냥 gx는 3, 4 이런 값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항식이니까. 상수함수도. 그래. 그럼 얘 봐봐. 얘는 2차야. 그러니까 얘는 2차보다 차수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지. 1차 이하의 식이 돼야 돼. 1차 이하의 식. 그렇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이거 gx의 제곱을 했을 때 x제곱이 꼭 생성돼야 돼. x제곱이 꼭 생성돼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다시.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갔을 때 fx는 gx로 나눠 떨어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 마지막은 검증 작업이야. x 플러스 1이라는 걸 선생님이 검증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다 대준 거예요. 얘는요, gx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얘도 gx를 가지고 있어야 돼. gx를. 그러면 요 녀석, 얘의 이 녀석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 인수들로 gx는 만들어야 돼. 그런데 f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gx도 0이 아니어야 돼. gx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 x제곱은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gx가 될 수 있는 모양은 gx는 kx 플러스 1 또는 누구만 돼? 그냥 상수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2차기 때문에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작은 1차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 요 녀석은 될 수가 없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문제는 끝났잖아 그러면. gx는 x 플러스 1이니까 fx는 누구로 나누면 x 플러스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저 식에다가 그냥 다시 써도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2고요. gx가 x 플러스 1이라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나머지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2잖아. f2니까 그냥 여기다가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7. 2 집어넣으면 9라고. 7, 4.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9 빼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식을 길게 가져갈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 쉽시다. 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와 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 두 개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뭐 2차까지밖에 몰라요. 그랬을 때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실근의 집합을 A라고 했는데 두 개가 있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우리 B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고 실근의 합이 12일 때 알파, 베타, K를 구하여라. 문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수능 30번 형태들, 수능 이제 22번, 지금까지는 수능 22번이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너네가 하루아침에 연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쌓여야죠. 스킬들도 쌓이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쌓여야 돼. 생각하는 능력들.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느냐를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다. 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지겠구나.
유일한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녀석이. 그래.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 함수. 그래, 2인 2차 함수와 2인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그래,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두 개의 그림은 이렇게. 뭔가 좀 차이가 이게 있게 그렸죠, 지금 선생님이. 최고 차이의 개수가 2인. 2인 녀석은 1인 녀석보다 더 날씬해. 날씬해. 얘는 더 이렇게 펑퍼짐하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적당히 요런 조건들을 만족을 시켰더니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얘는 무슨 소리야? 쟤 무슨 소리야? 요 이야기는 fx가 1이거나 gx가 1이거나 이 녀석의 근과 이 녀석의 근이 1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그지? 1이 되는 그런 근들을 찾았더니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2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 요렇게 2차 함수 요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근. 여기가 지금 y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될 때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다른 조건도 봐야 돼. fx하고 gx하고 만날 때 fx하고 gx하고 만난다는 소리죠. 만날 때 1이 한 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이가 만날 때가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려지면 한 번 만나잖아. 이때가 1이라는 얘기야. 이런 그림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으면 이때 아니면 이때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림이 되는 녀석은 일단 두 개를 만나게끔 그려야 되는데 만나게끔 그려야 되는데 이때가 1일 수 있어요. 이때가 1일 수 있어. 그런데 1일 때가 하나, 둘, 셋, 세 번 나오잖아. 이렇게 그려져도 1일 때가 하나, 둘, 세 번 나오잖아. 이렇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만날 때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만났을 때 두 개가 만났을 때 알파가 있고 여기도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1이란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 안 된다는 얘기지.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하나는 중근이어야 된다. 하나는 중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있으면 얘 홀쭉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널찍방한 녀석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중근되면서 만나면서 여기가 y는 1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이 그림도 안 된다 이거죠. 이 그림도 왜 안 돼? 하나가 지금 베타 플러스 3이었을 때도 만나야 되는데 베타 플러스 3은 당연히 베타보다 크죠. 베타 플러스 3은 베타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 다른 한 점이 베타 플러스 3.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쪽. 왼쪽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이 그림도 안 돼요. 되는 그림을 추론을 해내야 되는 거야. 이제 니네가 나중에는 이제 3차, 4차. 그것들은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분은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그리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그래 하나가 중근? 그러면 펑퍼짐한 녀석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뭔가 이거는 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 알파여야 되는데 이거 알파 베타 이것도 안 돼. 왜? 누가? 베타가 더 알파보다 커야 돼. 만나는 점.
맞아요? 이것도 안 되지.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뭐야? 이 홀쭉한 녀석이 중근이라고 뒀더니 안 되니까 이 펑퍼짐한 녀석이 중근이라고 두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 펑퍼짐한 녀석을 먼저 그려보고 이렇게 홀쭉한 녀석을 여기가 지금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펑퍼짐한 녀석 이제 날씬한 녀석을 한번 그려볼게요. 날씬한 녀석을 그려보면 요렇게 날씬한 녀석이 들어갔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역전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날씬한 녀석이 나중에는 얘를 제낍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2인 녀석이. 그래서 얘가 fx가 되는 거고 y는 fx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gx가 되는 그림을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지금 알려준 거야. 처음부터 선생님이 마지막 되는 그림부터 니네한테 설명을 해주면 니네가 추론할 생각 자체가 그죠? 줄어드니까 다른 것들도 니네도 다 한번 그려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아 여기가 요렇게 되면 여기가 y는 1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알파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베타가 돼요. 두 개만 딱 나왔죠? y는 1, 이 녀석이 fx가 1이 되거나 gx가 1이 되는 녀석들의 원소들은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x하고 gx가 같아지는 거, 만나는 점, 요때가 만나는 점이잖아. 만나는 점. 이때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베타 플러스 3. 컴마 뭔지는 몰라요. 그림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풀어보라고 한 거는 요 녀석, 요거를 만족시키는 얘는 뭐예요? fx가 k가 되거나 또는 누가 gx가 k가 되는 거지. 어떠한 k. 그러니까 y는 k라는 녀석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세 점에서 만나야 돼. 세 점.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근의 합이 1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다른 색깔. 연한색, 하얀색. 이렇게 그려지면 두 점에서 만났죠. 이렇게 그려져도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몇 개의 점이야?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려져도 4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이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졌을 때가 하나, 둘, 3개.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k예요. 얘가 y는 k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얘가 y는 k야.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여기 이 세 점의 x 좌표들의 합이 12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 알파, 베타, k를 이제 다 구해야 되는데 식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식을 찾아줘야 될 거냐 하면 fx는 이거 조금 줄여볼까요? 요 그림에 대해서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2이고요. 2이고요. 알파였을 때, 베타였을 때 다 1이 됐죠. 알파였을 때, 베타였을 때 1이 됐으니까 x-알파, x-베타였을 때 지금 여기가 1이 돼요. 알파 집어넣어도 1이고 베타 집어넣어도 1 나오는 식 fx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알파였을 때도 베타였을 때도 1이에요. 그리고 gx는요.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알파였을 때 중근으로 1입니다. 중근으로. 그래서 x-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fx와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 하나가 뭐냐면
fx하고 gx하고 만날 때 해가 알파 말고 베타 플러스 3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둘을 연립을 합니다. fx하고 gx를. 그래서 2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요 두 개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거 이렇게 없애면 넘기면 2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2베타 남았죠. 여기는 누구 남았어?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남았어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가 남았잖아.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풀면 요거가 요 녀석은 x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알파. 그죠? 이렇게 되잖아. 얘가 0이 되려면 그러니까 x는 0 또는 x는 알파 또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2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그지? 알파 또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돼야 돼? 베타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타는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베타하고 알파의 관계식을 하나를 얻었어요. 베타하고 알파의 관계식을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얻은 거 하나 지금 여기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요거를 이용을 해야 돼. 세 실근의 합이 12라 그랬어, 12.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 조금 더 풍부해집니다. 지식이 풍부해질 건데, 요 그래프를 다시 쳐다봅시다. 요 그래프를 다시 쳐다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가 축이 뭐예요? 축이? 이게 축이죠, 축이죠. 축이기 때문에 얘랑 지금 우리가 지금 더해야 되는 건 이거랑 이거 세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세 개를 더하면 12가 된다는 거야. 12가 된다는 건데 얘랑 더하면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의 합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축의 2배예요. 축의 2배. 축 곱하기 2야. 축 곱하기 2.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축이 뭔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배라고.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얼마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더하면 이번에 여기서의 축은 누구야? 여기의 축은? 알파의 2배. 얼마야? 2알파. 더하면 2알파예요. 2알파. 그러면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면 우리는 누구를 2번 더했어? 얘를 2번 더했지. 누구를 2번 더했다고? 베타 플러스 3을 지금 2번 더했잖아. 그치? 다시 빼줘야 되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실근의 합으로 다시 넘어가면 세 실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 알파를 더하면 4번 더한 거야. 4번. 얘 4번 더한 거야. 근데 얘가 2번 겹쳐서 들어갔으니까 베타 플러스 3을 빼줘야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이게 얼마가 된다고? 12가 된다고요. 여기 옆에다 쓸까?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 12가 된다고. 3알파가 얼마가 된다고? 3알파가 15가 된다고.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5. 알파는 5고요.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타는 얼마예요? 베타는 8. 베타는 8. 베타는 8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제 또 다 구했어. 다 구했는데 그러면 다시 식으로 넘어가서 요거 다시 가지고 와서 알파, 베타를 다 구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gx가 뭐가 돼요? 알파가 5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내가 지금 여기 K를 구해야 돼, K. 베타가 얼마였죠? 8이니까. K를 구하려면 베타 플러스 3이니까. 베타 플러스 3은 11이잖아, 그지? 11. G11이 K예요, 그죠? G11이 K. 1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37. 그래서 K의 값도 구했습니다. 알파, 베타, K의 값을 다 구했어요.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선생님의 풀이를 베끼는 거, 베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 이만큼을 할 수 있으면 그 연습하는 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어졌다. 이 문제를 다음에 풀 수 있다. 지금은 그 연습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급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접근할 수 있고 이 문제가 풀려졌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만큼의 문제급이 풀리는 건 아니야. 어차피 그만큼의 사고를 못하면. 처음부터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그 과정을 이제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조금 똑똑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